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오늘은 일행의 추정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시 25분 Y나무 쪽에서 피해자와 정민이가 일어나 길가로 나오고 그 앞을 일행 A와 일행 B가 걸어가는 모습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GS25시 편의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행 A와 일행 B가 GS25시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서 1시 27분경 물방울 놀이터를 배경으로 일행 A와 일행 B의 키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행 B는 그 키가 일행 A의 어깨 높이까지 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행 B는 키가 작고 어리게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4시 30분경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수상택지 성광장 쪽에서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며 도망하듯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중 일행 B가 원형 미끄럼틀 근처 밝은 곳을 지날 때 일행 B의 옷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옷에 동고선이 그려지므로 어느 부위가 볼록한지 어느 부위가 오목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옷에 그려진 동고선은 특정 부위의 볼록, 오목을 판가름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4시 30분 일행 B가 원형 밀끄럼틀 근처 밝은 곳을 지나면서 확인되는 사항은 흰 윗옷 뒤 목 부위에 모자와 같이 볼록한 음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옷이 후드티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에 새겨진 동고선을 통한 후드티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시 48분 일행 B가 Y나무 근처 위치로 갈 때 일행 B는 흰 후드티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18의 또 다른 사진에 흰 후드티를 입고 있는 일행 B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4시 30분 수상택시 승강장 쪽에서 오른쪽 주차장으로 빠져나갈 때 역시 일행 B의 모습은 흰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임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흰 후드티로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시 25분 정민이를 이동시킨 일행과 4시 23분 정민이를 이동시킨 일행이 4시 30분경 바로 이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전력 질주를 하였던 일행들과 동일 인물임을 말해주는 훌륭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시 6분경 일행 A라 추정되는 인물이 Y나무 쪽에서 나와 GS25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옷의 모양이 윗옷은 회색 옷, 바지는 흰 바지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정단 불빛에 반사되어 나타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물을 일행 A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일행 A가 맞다면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사실을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숙자의 이명은 1시 11분경에 W나무 왼쪽 벤치에 와 앉아 있다가 1시 59분 오른쪽 주차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일행 C로 추정되는 사람은 2시경 W나무 왼쪽 벤치에 와 앉아 있다가 2시 13분경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0시 48분 일행 A와 흰 후드티의 일행 B가 Y나무 근처에 와 앉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일행 A와 일행 B의 돗자리 위치가 Y나무 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행 A와 일행 B는 정민이 돗자리 옆에 계속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A가 2시 6분경 Y나무 근처 본인의 돗자리 위치에서 나와 GS25시 편의점 쪽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 일행 A는 이후 2시 31분경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왔던 일행 C와 함께 218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즉 일행 A가 2시 6분경 GS25시 편의점 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2시 31분 일행 C와 함께 218 위치로 되돌아온다는 시나리오가 아주 매끄럽게 이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2시 8분 전까지는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위치에 있다가 2시 8분 이후에는 218 위치에 있게 됩니다. 피해자께서는 218 위치에 계속 있다가 2시 21분경에 218 위치에서 벗어나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이후 3시 33분경
다시 W나무 우측 돗자리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2시부터 2시 6분까지 6분이라는 시간 동안 Y나무 앞쪽 정민이 돗자리를 중심으로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모두 다같이 모여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정민이는 의식을 잃은 채 옆에 눕혀져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이 시간 2시부터 2시 6분까지라는 이 6분이라는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송정민군 사망사건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 여겨지는 이들이 바로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이 네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시부터 2시 6분이라는 시간은 모성의 모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이들은 흩어지고 사건의 중간에 전체가 다시 모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의 이후 2시 8분 Y나무 앞 위치에서 218 위치, 즉 또 다른 배수로 근처로 정민이를 1차 이동시킵니다. 218 위치는 Y나무 앞 위치보다 더 정단 불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서 아마도 더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이 2시 8분경 218 위치로 이동시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1번 목격자, 2번 목격자, 3번 목격자, 그 아래 311 목격자들이 주로 정민이를 목격한 위치는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위치가 아니라 또 다른 배수로 근처인 218 위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정민이를 목격한 위치는 218 위치인 것이죠. 정민이를 조금 더 불빛이 안 드는 218 위치로 옮겼지만 여러 목격자들이 발생하자 이들 일행들은 좀 더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인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3시 25분경 아예 옮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한적한 새벽 4시 23분경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의식을 잃고 피 흘리고 있는 정민이를 끌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켜 그 근처 하수구 아래쪽에서 한강 강물로 투축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는 더 깊은 강물 쪽으로 이동시켜 강물에 쉽게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채로 한강 강물 속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4시 32분경 피해자께서 토끼굴을 빠져나올 때 윗셔츠, 바지, 신발이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큰일을 벌인 후 4시 30분경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잠시의 미팅을 갖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민이 사망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추정되는 피의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4명이 모두 모여 모성의 모의를 한 것이 두 차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이 2시부터 2시 6분까지의 6분 동안의 시간, 이것은 Y나무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것이 4시 30분의 짧은 시간, 이것은 왼쪽 큰 나무 뒤쪽 길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건의 발달은 1시 49분 피해자께서 정민이를 왼쪽 주먹으로 강하게 정민이의 오른쪽 볼을 가격함으로써 뒤로 밀려 주저앉았으며 의식을 잃고 Y나무 왼쪽 강기슭 언덕으로 굴러 떨어짐으로 발생하였지만, 이때는 비록 피해자께서 정민이를 평지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시부터 2시 6분까지의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 4명의 모의가 있은 후에 발생된 일련의 일들은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 넣기까지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1시 52분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평지로 끌어올린 후 바로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며, 2시 18분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짐으로써 뒷머리가 찢어지고 대량 출혈이 발생할 때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급히 이송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저는 피해자께서 왜 119를 부르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정민의 우척볼 손상, 의식소실, 그리고 나아가 뒷머리 찢어짐과 대량 출혈이 피해자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강 갈물 속으로 던져냈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토대로 일행 A의 추정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0시 47분 중앙테크 오른쪽 편에서 일행 A와 흰 후드티의 일행 B가 GS25C 편의점을 갔다 오는 정민이와 피해자를 뒤따라 Y나무 앞까지 옵니다. 0시 49분 일행 A와 일행 B는 정민이와 피해자가 있는 돗자리 가까이 약간 오른쪽 편에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시 15분경 일행 A와 일행 B 그리고 정민이와 피해자 모두 이 GS25C 편의점으로 다시 갑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정민이와 피해자는 쿠팡이체에 연락을 받고 회전 로타리 쪽으로 바로 가지만 일행 A와 일행 B의 이동 경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Y나무 옆 본인들의 돗자리 위치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1시 49분 피해자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정민이가 우측볼 손상을 입으면서 의식을 소실하게 되어 Y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는 1시 52분 이렇게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잔디밭 평지로 끌어올려 눕히게 됩니다. 2시경 일행 C가 오른쪽 주차장 방향에서 W나무 왼쪽 벤치 쪽으로 와 앉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2시부터 2시 6분까지 잠시 정민이 문제로 1차 모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 6분 1차 모의를 마치고 일행 A는 자리에서 빠져나와 GS25C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이후 2시 13분경 일행 C 역시 자리에서 빠져나와 GS25C 편의점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일행 C는 일행 A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2시 21분경 피해자 역시 218 위치에는 일행 B만을 정민이 옆에 놓아둔 채 자리를 빠져나와 GS25C 편의점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먼저 와 있는 일행 A와 일행 C를 만난 것으로 보이며 2시 31분경 피해자가 일행 A와 일행 C를 일행 B 혼자 남아있는 218 위치로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시 31분 일행 A와 일행 C는 218 위치로 와서 정민이 옆에 혼자 남아있는 일행 B와 합류하게 되며 합류하자마자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정민이를 다시 눕힙니다.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정민이 옆에 계속 있다가 이후 3시 22분경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잠시 Y나무 근처 본인들의 돗자리 근처로 와 짐을 모두 정리한 후 다시 218 위치로 돌아와 3시 25분경 일행 B, 일행 C는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끌고 테크 옆 숲속으로 이동시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218 위치에 남아있던 일행 A는 자기들의 돗자리가 있는 Y나무 근처의 본인들의 돗자리 위치로 와 돗자리를 정리하고 돗자리 위치를 W나무 오른쪽 편으로 옮겨서 다시 펴게 됩니다. 일행 A는 3시 31분경 Y나무 오른쪽 강비탈을 통해 강가로 내려간 후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여 여러 상황을 살핀 후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옆 비탈길로 하여 다시 잔디밭으로 올라간 후 3시 33분경 수상택시 승강장 쪽에서 W나무 옆 본인의 돗자리가 있는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3시 25분경 일행 B와 일행 C는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 숲속에 숨긴 후 일행 C는 의식을 잃은 정민이 옆을 지키며 남아있고 일행 B는 계속 이동하여 GS25C 편의점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3시 33분경 W나무 오른쪽에 펼쳐놓은 돗자리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래야 3시 33분경 W나무 오른쪽 돗자리에서 일행 A, 일행 B,
피의자 세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반면 일행씨는 테크 옆 나무 숲속에서 정민의 옆을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3시 35분경 피의자가 W 나무 옆 돗자리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 쪽으로 가서 이해 왔다 갔다 하다가 Y나무 아래에서 피의자 부친께 전화하게 되고 337 달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W나무 옆 돗자리에 앉아있는 일행 A와 일행 B는 4시 21분까지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4시 21분경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테크 옆 나무 숲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정민의 옆을 지키고 있던 일행 C가 나와 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행 A와 일행 B는 계속 이동하여 중앙테크 넘어 쓰레기 리어커가 있는 곳까지 가서 4시 22분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다시 테크 옆 나무숲으로 되돌아옵니다. 4시 23분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일행 C와 더불어 정민을 다시 이동시키게 되는데 일행에는 망을 보듯 앞장을 서고 일행 B는 정민이 왼쪽에서 일행 C는 정민이 오른쪽에 서서 정민을 붙잡고 끌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들은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옆 비탈길을 통해 정민을 끌고 내려간 후 하수구 아래 바위에 잠시 눕혔다가 바로 강물 속으로 던져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강물이 깊지 않아 정민이가 떠내려가지 않는 상황임을 발견하고 급히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강물에 들어가 정민이를 더 깊은 강가로부터 약 10m 되는 위치까지 끌어 이동시켜 유기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Y나무 강비탈 쪽으로 해서 4시 28분경 잔디밭 평지로 올라오고 일행 A, 일행 B, 일행 C는 하수구 옆길을 통해 다시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4시 29분 일행 A와 일행 B가 먼저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달려가나 Y나무 강빌탈 쪽에서 올라온 피의자가 이들을 불러 다시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잠시 모이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행 A와 일행 B는 달려가다 다시 방향을 틀어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4시 30분 피의자와 일행 A, 일행 B, 일행 C 네 사람은 왼쪽 큰 나무 뒤쪽 산책로 귓가에서 잠시 모이게 되고 2차 마무리 미팅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행 A와 일행 B가 먼저 오른쪽 주차장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망하듯 달려가고 그 뒤를 이어 일행 C가 처음에는 걸어 나오다가 나중에는 전력 질주하며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피의자는 2차 모의 후 잠시 정민을 끌고 내려간 하수구 주변을 살펴본 후 4시 31분경 왼쪽 큰 나무에서 빠져나와 토끼굴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4시 32분경 토끼굴을 빠져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니 윗셔츠와 바지와 신발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한강 강물 속에 옷을 입은 채 들어갔다 나왔다는 증거라 강력히 추정됩니다.